자, 15번 문제를 봐봐. 자, 다음은 헬스의 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 모습과 비커에 담은 물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죠. 자, A는 파란 색소를 탄 얼음물이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B는 빨간 색소를 탄 소금물이라고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일단은 수온을 따져보면 수온은 A가 커, B가 커? B가 더 크지? 됐어? 자, 그리고 염분을 따지게 되면 A는 그냥 맹물인데 B는 소금물이잖아. 맞아? 그러면 염분은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물이 15도씨 물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이 15도씨의 물에 비해서 15도씨의 물에 비해서 일단 A하고 B는 이 물보다 밀도가 클까 작을까? 크다. 이유는 왜 그래? A는 수온이 낮고 B는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A는 수조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작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A로 실험을 할 때 A가 지금 얘잖아. 종이컵의 위치는 실제 지구의 고緯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이 두 개의 물은 실제 얘가 바닷물이라고 했을 때 요 두 개의 물은 침강이 될 수가 있어. 알았어? 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침강이 가능하거든? 그럼 침강이 일어나는 어떤 해역이 어디 있어요? 극주변에 있어요? 적도주변에 있어요? 극주변에 있죠. 그러니까 고緯도가 극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 지구의 고緯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 자, 북극이나 남극 주변 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맞니, 안 맞니? 자, B를 종이컵에 부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자, B도 물보다 15도씨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고? 높다고. 그럼 가라앉겠어, 뜨겠어? 가라앉아서 가겠지. 그래서 수조 바닥으로 어때? 가라앉아서 퍼질 것이다. 알았지? 이게 바로 무슨 순환을 어때? 빙자한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심층 순환. 심층 순환은 수온과 염분 때문에 어때?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슨 순환? 열염 순환. 맞아? 일반적으로 표층류가 바람에 의한 거라면 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지. 깔아앉아서 가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밀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밀도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밀도류. 무슨 류? 밀도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15번의 정답 그래서 4번이야. 또? 응? 9번? 자, 9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시연이 숙제를 안 해와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 자, 9번 봐.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지.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 이 난류의 근원에 해당하는 이 본류가 바로 누구야? 크로시에류야. 알았지? 그럼 여기서 어때? 일부가 빠져, 안 빠져? 빠져가지고 이게 스시마. 이게 스시마 난류.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이렇게 독도방 근방으로 빠지는 애가 뭐야? 동안 난류다. 이게 스시마 난류고, 이게 전부 다 쿠로쇼헤르에서 어때? 파생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얘가 일부는 황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 안 빠져? 빠지지. 이게 바로 뭐야? 황해 난류야.
자, 반면에 한류는 동해 쪽으로 어때 유입되는데 여기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연해주 한류가 있고 그 연해주 한류의 일부의 지류가 북한의 어떤 원산까지 어때 빠지거든. 얘를 우리는 북한 한류라고 얘기해. 됐어요? 그러면 동해안에서는 동한 난류와 스시마 난류, 아니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이 어장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그지? 그 어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황금 어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강호동에 나온 프로고,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 근데 이 조경수역은 계절에 따라서 어때 위치가 좀 바뀌어, 위도가. 자, 우리가 여름에는 난류가 셀 것 같아? 상식적으로 한류가 셀 것 같아? 난류가 세지. 그래서 이 위치가 북상해. 겨울은 한류가 세겠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하해. 아래쪽에서.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A의 근원은 A가 여기서 뭐예요? 황해 난류예요. 그죠? 얘가 뭐라고요? 이게 황해 난류거든요. 그럼 황해 난류의 근원은 뭐죠? 쿠로쇼 난류죠. 쿠로쇼 해류죠. 기억 맞아요. 자, 됐어요? 자, B는 대만 난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해류예요. 자, 이 대마가 스시마야, 스시마. 그래서 얘가 같이 이렇게 오다가 일부는 스시마 그 섬 쪽으로 어때? 빠지고 일부는 갈라지면서 동안 난류 쪽으로 빠져 안 빠져? 빠져. 맞아. 이해가 되니? 자, 그 다음에 C 해역이 어딥니까? 이쪽이죠. C는 한류가 흐르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동안 난류니까 난류죠. 누가 염분이 높아? 난류가 높아. 알았지, 그지? 그러면 C는 B보다 염분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5번이야, 그지? 그래서 자, 난류 vs 한류. 자, 수온은 높다, 낮다. 알았어? 염분은 높다, 낮다. 알았어?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나 물고기가 좋아하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거는 난류가 적다, 많다. 알아도. 그래서 어디에 물고기가 풍부하다? 한류가 어때? 물고기가 잘 산다. 어장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9번의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야. 또? 21번? 22번? 자, 22번을 볼게요. 아, 우리 시원이 어떻게 해? 이렇게 프로 선생님이 푸는 것만 하면 계속 얘기하지. 22번 빨리 봐. 시원아,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빨리 봐. 자, 22번. 자,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이야. 그지? 대서양에서 어때? 심층순환이 어때? 시작이 돼.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0도가 적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북반구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북이. 그 다음에 S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남반구, 남이 위도를 어때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극 대륙이 있고 여기는 북극 대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가장 밑바닥을 따라서 어때 흐르는 애가 C가 제일 밑바닥에 있지 않니? 그 다음에 B 아니니? 그 다음에 A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선생님 부등호를 어때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 해수의 밀도야, 밀도. 알았어? 밀도인데, 자, 이 C는 이름이 뭐야? 남극 저층수라고 얘기해. 알았어? 남극 저층수.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얘기해? 얘가 북반구에서 침강해가지고 어때? 남반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그지?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얘기해.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남극 중충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A가 남극 저충수야, 중충수야? 중충수라고 해줘야 돼, 그치? 자, B는 북반구에서 침강해서 이동한 것이다. 얘가 침강하는 요 위도가 그린란드 부근이야. 그린란드라고 하는 덴마크령에 그제 커다란 섬이 있거든.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는 B가 커, A가 커? 아니, C가 커, A가 커? C가 당연히 크지. 그러면 C가 A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정답은 따라서 뭐가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또 23번. 자, 23번을 제가 보면, 자, 그림과는 대서양의 연분 분포와 수괴를, 자, 수괴, 이 수괴는 무슨 뜻이야? 커다란 물덩어리. 그리고 서로 다른 수괴는 잘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이거 알아도. 나는 대서양에서 관측되는 수계의 수온과 연분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서도 이 사우스 노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적도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란 얘기거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자, 남극 중충수는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화살표가 또 없나? 하여튼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거보다 고緯도에서 어때? 침강해서 북반구 적도를 지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마지막에 남극 저충수는 외델해 방향에서 남극 대륙의 외델해 근방에서 어때? 침강을 해서 북반구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봐. 등밀도선에서 가장 밀도가 큰 애가 누구니? 얘가 제일 크지 않니? 그 다음에 누구니? 니은이지 않니?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 기억이지 않니? 밀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이 디귿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란 얘기야? 남저. 약자로 쓸게. 니은이 뭐란 얘기야? 북심이. 맞아? 기억이 뭐란 얘기예요? 남중이란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자, 그러면 기억은 북대서양 심층수야? 아니면 남극 중충수야? 남극 중충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라서 북대서양 심층수로 바꾸려면 뭐로 바꿔줘야 돼? 니은이라고 해줘야 되지. 틀리지?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평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디귿 맞고요.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큰 까닭은 봐라. 자, 북심이가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거든? 그치? 남극 저충수가 더 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연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연분은 남중이랑 북심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북심이가 커요. 그럼 연분만 고려했을 땐 얘가 밀도가 커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수온이 남중이 아니고 남저지. 남극 저충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이 더 낮거든요. 맞아, 안 맞아? 수온이 낮은 게 밀도 증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염분에 의한 얘가 밀도 증가보다 수온에 의한 밀도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밀도는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극 저충수의 밀도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큰 까닭은 수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정답은 니은 디귿이야. 몇 번이야? 4번이야. 됐어? 현준아 됐어 이거? 또? 실력은 몇 번? 3번이요? 이 편차가 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통합과학 할 때 편차 기억나니? 편차? 편차. 편차는 뭐야? 관측값에서 뭘 빼는 거야? 평균값 빼는 거야. 알았어? 자, 여기 봐봐.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세기 편차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지금 연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세기 편차가 봐봐.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이 여기는 플러스 값이지.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심층수가 형성되는 해역에서 이게 이제 그린란드 해역 주변이라고 했잖아. 자, 해역에서 표층수의 침강은 그죠? 자, A 시기와 B 시기 중에서 어느 때 강할까? 응? 응? B 시기가 강한 거 맞아? B 시기가 강한 거 맞아? 심층순환의 어떤 거 세기. 얘가 지금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이 얘가 플러스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A 시기가 세겠어? B 시기가 세겠어? A 시기가 센 거 아니야? 평상시보다 현재 북대서양의 심층순환이 어때? 더 세다란 얘기라고. 양의 값이 나왔다란 얘기는. 그럼 그 말은 뭐야? 북대서양에서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란 얘기야. 침강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바닥을 어때? 따라가지고 적도까지 원활하게 가면 표층수는 원활하게 온다고 또 얘가 가니까. 그래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지구의 어떤 바닷물의 어떤 순환 자체가 크게 스케일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갖잖아.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은 평균 값보다 현재 값이 심층순환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침강이 가다가 많은 거야. 알았지? 여기 물이 적절하게 어때? 무거워져서 어때? 바닥을 어때? 흘러줘야지만 적도에는 따뜻한 물이 어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순환이 어때? 전체적인 순환이 강화되겠어? 약화되겠어? 약화되지.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는 봐. 침강이 강할 때 여기는 침강이 약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라고 해줘야지. 됐네 안 됐나? 자, 고緯도로 이동하는 표층의 수의 흐름은 당연히 침강이 강할수록 더 고緯도로 이동하는 따뜻한 물에 이 표층해류라고 하는 거는 저緯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고緯도로 가는 거고. 얘는 따뜻한 물이야? 아니면 차가운 물이야? 따뜻한 물이지? 저緯도니까! 알았어? 열을 수송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어때? 강하죠? 이럴 때, 그지? 맞아, 안 맞아? 왜 심층순환이 강화가 되면 표층순환도 어때? 덩달아 강화되겠죠? 자, 북대서양 심층순환의 어떤 세기 변화를 어때? 세기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만 어때? 고려를 할 때 저緯도와 고緯도의 표층 수온 차는 잘 들어. 저緯도와 고緯도의 어떤 표층 수온 차가 크면 고緯도는
온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 저위도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 수온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맞아? 그러면 표층 수온차가 크면 침강이 강해 약해? 고위도에서. 강하겠지. 아주 찬물이니까. 밀도가 세니까. 그러면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어때? 크겠어? 작겠어?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지금 A 시기가 지금 뭐예요? 침강이 강할 때 B 시기는 침강이 약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위도와 고위도의 어떤 표층 수온차는 어떻게 될까? 어? 아이, 잘 생각해봐. 야, 내가 아까 고위도에 있는 어떤 물이 침강을 어때 해? 근데 침강이 강하면 저위도까지 쭉 안 가. 걔가 다시 어때? 저위도의 표층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큰 스케일로 어때?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저위도에 있는 남는 열이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원활하게 해, 안 해? 그럼 열평형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침강이 약해지게 되면 고위도에서만 놀고 저위도에 있는 물은 저위도에서만 어때? 노니까 여기에 있는 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뜨겁고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전부 받아서 차가울 거 아니야. 이게 해소가 안 된다고. 에너지 위도별 불균형이 해소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옛날에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 영화잖아. 대부분 미국 영화잖아. 박사가 여기를 딱 그은 상태에서 여기는 쪄 죽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 얼어 죽는다고 딱 그런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된다고. 왜? 해수가 어때?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지 못하면 추운 지방에 있는 한기를 적도로 옮기지 못하고 적도 지방에 남는 열기를 극지방으로 이동을 못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사람이 못 산다고. 쪄 죽거나 타 죽거나 얼어 죽는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층 수온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어때? 작지. 이게 좀 어렵지. 이해가 돼,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심층 순환은 A 시기가 어때? 활발하냐? B 시기가 활발하냐? 현준아, 심층 순환은 A 시기가 활발하냐? B 시기가 활발하니? A 시기가 활발하지. 왜? A는 훅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 그럼 얘도 적도에 있는 물도 어때? 훅 하고 올라오고. 얘가 원활하게 어때? 크게 이렇게 돌아 안 돌아?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심층 순환이 활발할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 수송이 활발해져서, 그치? 저위도는 여기서 적도죠. 고위도는 극이죠. 저위도와 고위도의 표층 수온 차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A 시기가 어때? 활발하니까 A 시기가 더 어때? 수온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물어본 거야, 이거는. 이해됐어? 또? 없어?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 기압과 날씨 할 차례야? 시원아, 너 오늘 화학은 들었어? 화학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나 하는데 아, 그랬어? 자, 기압과 날씨 보도록 할게.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기압이라고 얘기해? 공기 압력. 그래서 자, 공기 압력은 뭐에 비례할까? 공기의 양에 비례. 그지?
압력이니까.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뚱뚱한 사람이 뭐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뚱뚱한 사람이 어때? 나를 눌렀을 때, 체중으로 눌렀을 때 압력이 더 크겠지. 마른 사람보다, 그지? 왜? 질량이 크니까. 마찬가지야. 공기의 질량이 클수록 압력은 커.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가 압력이 크면 공기의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압력은 양에 비례하고 양은 어때?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공기는요, 부피는요,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공간은 일정한 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날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씨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해? 일기라고 얘기해, 일기. 일기와 날씨는 동의어야. 알았어? 하지만 일기와 기후는 달라. 알았지? 그러면 날씨와 일기는 정의가 뭐냐? 단기간의 기상 상태를 뜻해. 단기간의 기상 상태를 일기라고 얘기를 하거나 날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라고 얘기하지. 과거 10년 동안 날씨라고는 얘기 안 하지. 과거 10년 동안에 뭐라고 얘기해? 기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참고로 뒤에 이제 기후 파트가 나올 텐데, 자, 기후는 장기간의 기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야, 몇십 년 동안 기상 상태를 얘기할 때 한결같이 같겠냐? 매번 다르겠냐? 매일매일 다르잖아. 날씨는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평균. 평균 기상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요즘에는 야,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은 뭘 봐야 돼? 뉴스 봐야 돼, 뉴스.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어때? 스마트폰에 날씨 앱 딱 키면 어떻게 돼? 나오잖아. 구글에서 어때? 이거 다 뿌리잖아. 지역에 대한 날씨도 어때? 쉽게 어때? 분석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현재 날씨에 대해서 어때? 우리가 어플을 찾아가지고 검색하진 않는다. 그리고 어제 날씨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지? 그러면 날씨라고 하는 건 언제가 관심 있는 거야? 앞으로. 알았어? 오늘이 아닌 미래. 미래에 대한 어떤 날씨 정보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보의 형태로 어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날씨나 앞으로의 일기를 어때? 알려주는 걸 일기예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기도를 분석해서 시간에 따른 일기의 변화를 예측해서 알리는 일로 일기위성, 그지?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영상 등을 어때?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일기도를 작성을 해야 되겠지. 작성.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위성이라고 하는 게 뭐니? 기상위성이다, 기상위성. 무슨 위성? 기상위성. 그러니까 위성도, 인공위성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통신위성이 있고, 맞아? 이렇게 일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온이나 기압이나 습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의 상태를 측정해 주는 게 누구야? 기상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 위성 중에서 이 기상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때? 일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기도를 어때? 작성을 하고 그 일기도를 분석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야. 해석해 준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열기구 같은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풍선같이? 자, 뭐 영화 같은 데다 여기 사람이 타는 거지. 미쳤어. 떨어지면 죽는 건데 사람 안 타. 그지? 여기다가 어떤 거?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얘를 띄워. 하늘에서 어때? 둥둥둥둥 1000m 이상, 2000m 이상 뭐
말 그대로 한 대륙권 내에서 어때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가 뭐를 측정하는 거야. 그치? 자, 기온과 그지? 습도와 그 다음에 기압 같은 것들을 어때 얘가 측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이런 열기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라디오 존대라고 얘기해. 라디오 존대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층 기상 관측에서는 열기구 같은 걸 띄워가지고 어때? 알아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라디오 존대를 수소나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기구에 매달아 띄우면 약 30km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기온이나 기압이나 풍향이나 풍속 등의 대기 상태를 측정해서 지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됐어 안 됐어? 수소하고 헬륨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작아서 작으니까 떠 아니면 깔아앉아? 떠.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밀도 작으면 위로 가. 물속에서나 공기 중에서 모두 밀도가 큰 놈은 어때? 무조건 깔아앉아.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관측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기상 관측을 해주는데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위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라디오 존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일기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이런 대기 상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때? 자료를 수집한다고. 자, 됐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있는 어떤 위성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상위성을 어때 하나 띄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위성만 갖고는 어때 측정이 어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나라가 띄운 어떤 위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때 협조를 서로가 하는 거야. 내가 어때 우리나라의 어떤 위성도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나 중국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야. 걔네가 갖고 있는 위성 정보를 어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기상정보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국가와 서로 기상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가장 좋거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현재 서울의 날씨 서울이 20도씨 알았어? 자, 구름은 적당히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서쪽에 중국에서 먹구름이 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거든? 그럼 그 먹구름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먹구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를 학자의 어떤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야, 예보 때려. 그러면 어때? 얘네가 다 작성해 준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게 옛날부터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고가고 국가에 한두 대밖에 없다고. 컴퓨터 좋아하고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어떤 CPU가 엄청나게 어때 처리 능력이 뛰어난 어떤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됐잖아.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챗 GPT를 통해서도 어때?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어때? 쉽게 얻을 수 있냐 없냐?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때? 이게 엄청난 돈이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날씨 뭐 MBC나 KBS나 SBS나 이런 데서 이제 일기예보 할 때 이런 우리나라 주변 지도 있고 여기에 뭐 기압 배치 있고 구름 사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거기 아나운서가 예보를 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기상청에 있는 어떤 거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이후에 알았어요? 그거를 갖고 어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어때 듣는 거예요. 알았죠?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로 때리는 거고. 자, 이해됐어 안 됐어? 그지? 그래서 얘가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상 정보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도는 예보야, 예보. 알았어? 어제 날씨 하지 않아. 알았어? 내일의 날씨가 궁금한 거지. 당장 지금의 날씨도 어때? 크게 관심은 없다고요. 자, 됐냐, 안 됐냐? 됐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일기도라고 하는 건 아니. 나왔거든. 일기도라고 하는 거는 지도에다가 일기 기호를 어때? 표시한 걸 일기도라고 얘기해. 알았어? 자, 일기 기호 플러스 지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 일기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날씨에 관한 정보가 있는 지도야. 날씨 정보를 갖는 지도를 우리는 일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지역의 시각 또는 시간대의 기온이나 습도나 기압이나 풍량이나 풍속. 자, 용어 좀 알아두자. 기온이 뭐니? 공기온도. 자, 그 다음에 습도가 뭐니? 습도가 습도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습한 정도. 습한 정도는 습도는 어느 때 커? 대기 중에 뭐가 많을 때? 수증기의 양이 많을 때. 알았지? 그래서 대기 중에 실제 수증기가 많으면 습도가 높아. 알았지? 그지? 얘는 수증기량에 비례해. 뭐에 비례한다고? 수증기량에 비례해. 그지? 그럼 기압은 뭐니? 공기 압력. 알았지? 공기 압력. 근데 우리가 기압을 얘기할 때 1200 헥토파스칼, 996 헥토파스칼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지 않지. 맞아, 안 맞아? 기상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그딴 거 모르잖아. 그럼 뭘 써? 고기압, 저기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고기압은 뭐고 저기압은 뭔가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란 얘기야. 별거 없어. 상대적이야.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그런 어떤 상태를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고. 맞아? 자,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여기 백투더 칠판 보실란가?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에요. 그죠? 땅인데, 자, 이 지역은 그늘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양지예요. 맞죠? 그럼 양지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야, 안 받는 곳이야? 받는 곳이야. 알았어? 그러면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냐? 그러면 얘가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지? 자, 그늘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기온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그지? 자, 그러면 공기도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아. 알았지? 그래서 기온이 높은 여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 됐어요? 자, 근데 얘 봐. 그냥 한 가닥으로만 어때? 화살표 위로 했지. 실제로는 주변에서도 어때? 주변에서도 어때?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야, 봐봐.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바닥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비지. 그러면 그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온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수렴해. 모인다란 얘기야. 올라가니까, 그지? 맞아, 안 맞아?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 그늘진 곳은 얘가 어때?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커지게 되면은 기류 자체가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럼 밀도 큰 애가 쭉 내려오다가 바닥과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팍 분산되겠지.
이걸 뭐라고 얘기해? 발산이라고 얘기해. 발산.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발산이 일어나. 발산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발산이. 맞아? 그러면 공기가 여기 따로 놀고 여기 따로 놀겠니? 아니지. 이어진다고. 올라간 애는 이쪽으로 가고 발산된 데서 수렴된 쪽으로 가 안 가? 가지. 그럼 사람은 위에서 사냐 아래에서 사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느낀다고.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공기의 이동은 지면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맞고요. 상층부는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알았습니까? 이건 관심 없고 요게 어때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람이 형성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붑니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러면 풍향은 뭐니? 풍향. 예, 풍속 전부 다 바람풍.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야? 불어오는 방향이야? 불어가는 방향이야? 아니면 불어오는 방향이야? 그렇지. from이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얘기해. 자, 지금 현재 개봉역 주변에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풍. 그럼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얘기야? 북쪽에서 바람이 온다는 얘기야?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은 연중 편서풍대라고 하는 건 뭐야? 서쪽으로 바람이 간다는 얘기야? 서쪽에서 바람이 온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서쪽에 어디 있어? 무슨 나라에 있어? 중국 아니야.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황사 같은 게 전부 다 편서풍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은 바람의 세기야. 바람의 속도인데 그냥 바람의 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자 이해가 됐니? 잽싸게 볼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 요소고 이런 것들을 일기기호나 등압선과 전선 등을 통해서 어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 볼게. 자 등압선은 아까 우리 밀도와 여기가 지금 수온이고 얘가 염분이고 이런 식으로 어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 선상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여태까지 오늘 문제 푼 거에도 있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등밀도선. 등밀도선의 정의가 뭐야? 밀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 그지? 그럼 등압선은 뭐야?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곡선을 등압선이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자,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왼쪽을 잠깐 보면 일기기호에서 풍향과 풍속일기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지? 자,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도 지금 나왔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확대를 할게요. 지워도 되지, 이거? 자, 일기기호에서 있잖아. 약간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겨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원에 해당하는 어떤 색깔 정도에 따라서 구름이 많고 구름이 없고 이거를 어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예 없으면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맑음이야. 전부 다 색칠되어 있으면 무슨 상태야? 흐림이란 얘기야. 알았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자, 얘는 흐림인데 구름이 좀 많거나 구름이 좀 적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건 정도에 따라서 어때? 이거 파악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의 양 왼쪽에는 뭘 써? 일기를 표현해. 현재 이렇게 도트로 나오면은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근데 이 B는 무슨 B야? 무슨 B야?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B야. 무슨 B? 지속적인 B.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래나? 자, 얘가 지금 B라고 했지. 역삼각형 이렇게 하지. 이건 뭐야? 비가 왔는데 금방 우산 접었다는 얘기야. 뭘 의미해? 소나기란 얘기야. 알았어요? 그리고 너희들 요거 별표 모양 이거 눈이라고 하는 건 알지? 상식적으로 이건 알잖아, 그지? 그리고 뭐야 이거 석삼자. 안 보여. 안 보여. 안개.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이 짝대기 보이지? 이 짝대기의 방향이 바로 풍향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운양에 해당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 쪽이 풍향이라고.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 4자 써서 동서남북 얘기하면 여기가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이쪽 방향에서 어때? 바람이 부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럼 얘는 무슨 풍이야? 북동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북동풍.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는 바람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이런 어떤 기대에 짧은 어떤 가지 하나 있으면 초당 2m/s.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긴 짝대기가 나오면 5m/s.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렇게 플렉이 있으면 초당 몇 m/s? 25m/s. 이러면 사람 날아가지. 알았지, 그지? 그럼 만약에 자 현재 서울의 어떤 풍속이 17m/s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긴 거 2개, 3개,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그지? 17m/s면 이게 하나가 5잖아. 5, 3? 불고기가 아니라 5, 3? 15에다가 2 더하면 얼마가 나와? 그치, 이러면 17m/s. 오케이, 말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얘는 큰 짝대기 5에다가 작은 거 하나니까 7m/s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자,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이 일기 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섭씨 온도, 기온을 뜻하는 거예요. 자, 됐니? 자, 그런데 여기 봐. 얘가 285라고 하는 어떤 세 자리 숫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기압을 뜻하는 건데 잘 들어. 이 기압은 공기 압력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기압은 공기 압력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너희 평균 대기압이 얼마야? 평균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알았어? 야, 얘는 뭐라고? 평균이라고. 알았어요? 평균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그러면 개봉동에 있는 어떤 기압이 평균 대기압 1기압보다 높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 낮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지? 그럼 요거는 기압의 단위를 헥토파스칼을 썼을 때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기준이라고 얘기해. 기준이라고. 그럼 얘가 1013인데 1028.5는 어때? 높은 거니 낮은 거니? 낮은 거지 얘가. 얘보단 낫지. 얘는 1028.5고 얘는 1013이잖아. 얘가 높네. 미안해. 그럼 얘가 어때? 얘보단 높다란 얘기야. 1기압보다 높다란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다 쓰지 않아. 다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소수 첫째 자리 포함하여 세 자리를 써요. 물론 여기서 도트는 찍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봐. 얘가 285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시연아, 285 나왔지?
그럼 얘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포함한 세 자리야. 맞아? 그럼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 28.5란 얘기야. 됐어? 그러면 요거 선생님 블랭크 칠게. 소수 첫째 자리 말고 정수 자리. 두 자리가 지금 딱 있지. 이 두 자리가 요 숫자가 50 이상이면 앞자리에 9가 생략된 거고요. 50 미만이면 앞자리에 10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야 이런 거 묻지 마. 50은요? 꼭 그런 애들 때려주고 싶어. 안 나와. 알았어? 그냥 50을 경계로 해서 50보다 큰 숫자가 확실하게 나오거나 작은 숫자가 확실하게 나온다고. 알았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28이 5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야, 이거는 파악되잖아. 50 미만이지. 그럼 앞에다가 뭘 써?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알아서 쓰세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996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99.6이란 얘기지. 당연히 99는 50보다 커, 작어. 그치? 이거라고. 알았어? 999.6 헥토파스칼. 쓰라고 이거. 쓰라고. 현준아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세 자리가 무조건 나와. 근데 세 자리가 나왔을 때 맨 마지막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고 그 앞에 있는 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크면 앞에 뭐가? 9가 생략되어 있는 거 50보다 작으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전체 정확한 기압을 알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시원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일기도 해석 방법 4번 하기 전까지만 어때? 하고 좀 쉽게. 요거 시원아 여기 지워도 돼? 요거는? 자, 등압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죠.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그리고 서로 교체하거나 그지?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봐. 야, 여기 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둥글둥글하게 그리는 게 등압선이야. 자, 여기 봐. 다시. 선생님이 여기다가 등압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다 이어서 어때? 이렇게 그렸다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야. 숫자만 쓸게.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996이에요. 몇 헥토파스칼 간격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천사가 돼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천사보다 높겠어, 낮겠어? 고기압이야, 그래서. 하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 그지? 주변에 어떤 공기의 압력 차가 있니 없니? 있지.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A하고 B 중에서 기압 차 때문에 어때? 공기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바람은 A가 쓸까 B가 쓸까? 어? B가 쓸 것이다? 형은? 어? 현준이 형 A가 쓸 것 같아 B가 쓸 것 같아? 미안하다 A가 세. 자 A가 세다라는 얘기는 뭐야? 같은 지점 간의 등압선 간격이 좁지. 등압선 간격이 좁다라는 얘기는 기압차가 크다라는 얘기지. 기압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공기의 이동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거든.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풍속 센 지점을 일기도에서 비교를 하면 풍속은 이렇게 써. 등압선 간격이 뭐 할수록 그렇지 좁을수록 세다. 써 이거. 여기가 좁잖아. 여기는 넓잖아. 그지? 알았어? 풍속은 어디가 세다고? 등압선 간격이 좁은 데를 찾으라고. 야 너희 그 찜질방 같은데 현준이 자주 가냐? 가본 적 뭐라고? 찜질방이나 가본 적은 있어? 근데 잘은 안 가는구나. 너는?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갔냐? 그러면 너희 그 찜질방 가면은 목욕탕 있잖아. 목욕탕에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잖아. 천장을 어때? 본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냉탕과 온탕 사이에 천장을 보지. 거기가 유난히 물방울이 많아. 왜 물방울이 많을 것 같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거든.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만나면 구름이 만들어져. 맞아? 그럴 때 자, 기온이나 풍향이나 습도나 강수나 구름 분포 같은 것들의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은 일반적으로 안정한 날씨야, 불안정한 날씨야? 불안정한 날씨지. 이런 경우는 어때? 일반적으로 구름이 어때? 많이 끼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전선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선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 자, 일단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어때? 바람이 부는 건 당연한 거야. 이유는 자, 고기압은 공기가 많아 적어? 공기가 많은 거야. 저기압은 공기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공기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자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고 했어요? 세다. 바람이 세다. 이 말은 풍속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풍속이 강해. 자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30도와 위도 60도 사이에 있거든요. 맞죠? 그럼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얘기해? 북반구 남반구 할 것 없이 편서풍이라고 얘기해. 그럼 편서풍이니까 서풍대에 속한다는 얘기지. 그럼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어때 바람이 불어오는 어떤 특징을 가져 안 가져? 같지, 그지? 그래서 날씨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순서가 돼. 알았지? 중국이 우리나라 서쪽,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일본이 있잖아. 그지? 자, 됐냐 안 됐냐? 자,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을 찾고, 전선을 중심으로 기상 조건이 큰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상층 일기도를 어때 확인한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요거는 전선을 얘기하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일기도와 함께 위성 영상 및 레이더 영상을 어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안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너희 전선 언제 배웠었어? 중학교 때 배운 기억 있어 없어? 있지.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 자, 전선의 종류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와서 만들어지는 전선을 뭐라고 얘기해? 온난 전선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기준이야. 그래서 외부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을 때, 내가 있는 장소로 왔을 때, 알았지?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공기? 찬 공기. 그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안 만나? 만나니까 구름이 형성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뭐냐면 한랭이라고 하는 게 차갑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무슨 공기가? 찬 공기가 내가 있는 쪽으로 유입됐을 때를 한랭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기는 무슨 공기란 얘기야? 따뜻한 공기란 얘기지. 상대적으로.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겹쳐졌을 때를 회색이라고 얘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어때 겹쳐졌을 때를 뭐라고 얘기해? 정체전선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제 정체전선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없니? 전선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구름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지역에서 전선이 이동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비가 내려 안 내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무슨 전선?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선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미리 한번 잠깐 얘기를 할게. 자, 여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표면이야. 알았지? 지표면이야. 그럼 지표면에 원래 있었던 공기가 외부에서 따뜻한 공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공기가 무슨 공기? 무슨 공기? 찬 공기. 한랭부터 할게. 한랭은 원래 있었던 공기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그 외부에서 어떤 공기가 와야 돼? 찬 공기가 와야 돼. 여기 됐어?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커, 작어? 작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크지? 그럼 얘가 위로 올라탈까? 밑으로 어때? 쑤시고 들어갈까? 쑤시고 들어가. 밀도가 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 더러워 훅 하고 올라가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강하게 형성이 되니까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무슨 구름이라고 얘기해? 저근형 구름이라고 얘기해. 자, 저근형 구름은요 수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 그럼 얘가 강수가 일어나는 비가 오는 지역은 좁죠. 맞아요? 좁지만 이 빗방울이 여기 있는 어떤 구름에 있는 물방울들이 막 겹쳐지면서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러니까 굵은 빗방울이 좁은 강수 지역에 몰아서 내리는 비가 내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소나기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나기가 발달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선면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 전선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죠? 경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 이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땅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요 전선면, 요게 전선면이잖아. 어? 요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 생겨 안 생겨? 그게 전선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전선의 정의가 뭐라고?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 요 경계선을 뭐라고 얘기해?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뭐 봐봐. 찬 공기가 무겁다라고 했어, 안 했어? 찬 공기가 어른이고 따뜻한 공기가 어린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린이가 저기 있는데 어른이 쭉 가다가 어때?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어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찬 공기가 이 방향으로 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이게 전선의 이동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냐 안 되니? 그럼 어른이 아이를 어때? 무등 태워서 가면 아이가 어른을 미는 것보다 어때?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어른이 태우고 가는 거니까 빠를까 느릴까? 빨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둥글둥글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동 방향이야. 이게 무슨 방향이라고? 이게 이동 방향이라고. 그럼 얘는 둘이 어때? 같은 방향으로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왜 얘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야, 그림상으로 한랭전선 이쪽 방향으로 가지? 온난전선 어때? 위쪽으로 가지? 그럼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가지고 어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럼 오랫동안 한 곳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바로 그래서 정치전선이 장마전선이란 얘기예요. 됐니? 됐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지금 무슨 전선? 무슨 전선? 한랭전선이야. 자, 온난전선의 정의는 뭐였었어?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무슨 공기가 왔을 때? 따뜻한 공기가 왔을 때지. 자, 그러면 자, 외부에서 이 방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야. 이렇게 쓸게. 그럼 기존에 있었던 공기는 무슨 공기야? 찬 공기야. 맞아? 근데 누가 더 무거워? 찬 공기가 무거워. 그럼 찬 공기가 어때? 비켜줘? 개뿔 안 비켜줘?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어때? 여기 위로 샥 올라타 안 타? 올라타. 알았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전선면의 기울기가 얘는 급한데 얘는 완만해. 완만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평한 납작한 형태의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알았니? 그럼 이런 구름을 뭐라고 얘기해?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해.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빗방울은 약하고 대신 비가 내리는 강수 지역이 넓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비가 내려? 이슬비가 내린다고. 그럼 이게 지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이 전선면을 이렇게 지면과 어때? 만나는 어떤 공간도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진행 방향은 따뜻한 공기가 이쪽 방향으로 쭉 온 거니까 이 전선도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이게 바로 무슨 전선? 온난 전선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성질이 다른 어떤 이러한 공기들이 만나게 되면 이런 복잡한 기상현상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다. 써 이거. 두 번째 저근형 구름이 발달한다.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니까 무슨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리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야 그럼 봐봐. 야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에 구름이 여기에 머물러 있니? 이동을 하니? 어디로 이동하니?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원래 있었던 이 자리는 비가 온 이후에 어떻게 되니?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 알았어요?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한랭이야. 어렵지 않지? 근데 기온이 내려가면 공기가 어때? 무거워지겠지. 공기가 무거워지면 밀도가 커지지. 그럼 기압은 어떻게 돼? 상승해. 무조건 기압과 기온은 반비례 관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됐냐고. 자, 그리고 반드시 이런 전선 같은 게 통과를 하잖아? 그럼 풍향이 바뀌어. 미리 적어도 풍향이 바뀌어. 얘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어. 이게 풍향 변화야.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반면에 얘는 어린이가 어때? 이 어른을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어린이, 찬 공기가 어른이니까 속도가 빨라 느려? 느려, 그지? 맞아? 구름은 어떤 형태야? 층은형 구름이 어때? 발달하고. 맞아? 강수는 어떤 형태야? 지속적인 비와 같은 이슬비가 내려. 그지? 자, 네 번째는 기온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린 후에 이 지역이 따뜻한 공기가 왔잖아.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되냐고. 상승하지. 그럼 기압은 처음보다 떨어져. 저기압이란 얘기가 아니야. 고기압이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주변 처음보다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선 통과 전후에는 풍향이 바뀌거든. 이거는 외워야 돼.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어요. 알았죠? 풍향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영상이라고 하는 거 나왔니? 오늘 여기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면 더 못 나갈 것 같고 위성 영상 제가 봐봐. 자, 이게 기존에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거든. 응? 지금 위성 영상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구름의 종류와 형태, 대기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서 이제 가시형상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 우리 낮에 햇빛 때문에 화나지? 햇빛 때문에 어때? 사물이 잘 보이지?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햇빛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낮에. 그게 무슨 광선이야? 가시광선이야, 그지? 반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중에서 살아있는 어떤 물체 옆에, 사람 옆에 있으면 교실에 한겨울이라도 어때? 학생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춥지 않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몸에서 뭐가 나와? 열이 나오거든. 그 열이 바로 뭐야? 적외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한낮에 햇빛을 어때? 받으면 햇빛 때문에 어때? 우리가 볼 수 있어. 사물을. 그건 무슨 빛 때문에? 햇빛에? 가시광선 때문이고,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한 이유는 적외선 때문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적외형상이거든. 일단 여기 봐. 가시형상은 낮에만 볼 수 있어. 알았니? 그치? 밤에는 없잖아. 햇빛이 없으니까. 맞아? 반면에 적외형상은 밤낮 가능해. 밤낮 모두 가능하다고. 밤에도 적외선은 있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관측 대상은 구름이나 지표면에서 반사된 태양빛의 반사 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거?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관측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해가 됩니까? 반면에 적외형상은 물체가 갖고 있는 열, 이 온도에 따라라고 하는 건 어떤 열 방출량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밤과 낮에 관계없이 24시간 관측 모두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수증기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해? 수증기 영상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치? 이건 없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 가시 영상하고 어때? 적외 영상이 많이 나왔어.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요.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구름과 얇은 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뭐해? 반사한다. 그렇겠지? 야, 반사를 심하게 하면 어떤 색깔로 보이니? 하얀색으로 보여. 어떤 색깔로 보인다고? 하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지? 그 우리가 보통 아이스, 빙하 같은 것들이 하얗게 보이지. 그 말은 빙하가 햇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산악인들은 뭘 써? 고글을 안 쓰면 설명에 걸려. 실명될 수도 있어. 왜? 빛이 너무 어때? 강하거든. 반사광이 너무 강하거든. 게다가 거기는 고도가 높잖아. 고도가 높으니까 햇빛이 더 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명까지 어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렇게 얇은 구름하고 두꺼운 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햇빛이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햇빛이 때릴 거 아니야. 그럼 햇빛이 어때? 반사되는 정도는 두꺼운 애가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층운형 구름이고 얘가 적운형 구름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환하게 보이겠니? 적운형이 더 환하게 보인다고. 반사율이 크니까. 알았어? 그래서 얘는 두꺼울수록 구름이 두꺼울수록 어떻다? 밝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어떻다?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가 되니? 됐어요? 자, 반면에 이제 적외형상은 구름의 두께를 비교하지 않고, 자, 높이 있는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낮게 있는 구름이 있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낮은 구름은 지표면에 가깝지 않니?
그럼 온도가 높아. 그지? 자, 높이 있는 구름은 굉장히 추운 데 있지 않니? 온도가 낮아.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곧 적외선이 어떻다는 얘기야. 어? 적외선이 어때? 약하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나오는 어떤 적외선 양이 많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이 적외선 양이 적지 않니? 반대로 밝게 보여요. 브라이트하게 보여. 적외선 양이 많지 않니? 온도가 높은 데서 어때? 적외선 많이 나오지 않니? 그럼 얘가 카메라로 찍으면 얘가 어둡게 보여. 알았어? 이해가 돼, 안 돼? 그럼 둘 다 넓적한 구름이니까 층운이지. 근데 얘는 높이 있으니까 무슨 층운? 상층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낮게 깔려 있으니까 무슨 층운? 하층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하층운의 구름이 하층운보다 상층운이 더 밝게 보인다.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태양빛이 있는 낮에만 관측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포인트. 적외영상, 태양빛이 없는 밤에도 관측하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봤을 때 구별가 안 가. 적외영상인지 가시광선 영역인지 구별가 안 가. 안 가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자, 다음 기상 위성이 찍은 사진이다. 언제? 20시에. 20시에 찍은 기상 위성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뭐야? 적외영상밖에 없어. 20시가 몇 시니까 저녁 8시거든. 해 졌다라고 보는 거야. 선생님 우리 동네 8시에도 해 안 지는데요? 맞아 그러면. 알았어? 그냥 8시 뭐라고 저녁 8시면 밤이야. 그러면 어때? 적외영상밖에 없어. 알았지? 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레이더 영상으로 넘어갈게. 자, 레이더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레이더를 뭐라고 얘기하지? 전파라고 얘기해. 맞지? 그지? 전파를 딱 쏘지. 그럼 얘가 어때? 일정한 속도로 나가다가 빛의 속도로 나가다가 찍고 와, 안 와? 와. 그래서 레이더를 대기 중으로 어때? 전파를 발사한 후 레이더에서 구름 속의 강수 입자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무슨 파? 반사파를 분석해서 나타나는 영상을 뭐라고 얘기해? 레이더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뭐 그런 게 있다? 그렇게만 알아도. 그럼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수록 여기서는 빨간색. 자, 그럼 시간당 강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가 많다라는 얘기야? 물방울이 많다라는 얘기야. 구름에 물이 많다라는 얘기지? 자, 강수량이 적을수록 어때? 파란색에 어때? 가깝게 표시가 된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어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보기 좋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어때? 빨간색, 파란색으로 어때? 딱 보면은,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여기가 적게 오는구나. 이걸 어때? 한 번에 어때?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자, 구름 속의 강수 입자의 분포나 강수량, 강수대의 위치와 이동 방향 등을 어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이 강수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비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구역을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 비가 내리는 걸 뭐라고 얘기해? 원래? 강우라고 얘기해. 강우. 알았어? 그래서 옛날에 이거 강우량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겨울에는 뭐가 내려? 눈이 내리잖아.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지? 강설량이라고 얘기해,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어때? 그냥 통합해서 어때? 숫자라고 한 거야. 어차피 눈이나 비나 물이잖아, 물. 그래서 강수량이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강수대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럼 특정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많이 내린다는 얘기야, 적게 내린다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 다른 지역보다 어떻단 얘기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얘기하고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해? 화산대라고 얘기하잖아. 마찬가지야. 강수대라고 하는 건 뭐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수 지역이 있다란 얘기야, 없다란 얘기야? 있다란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되니? 그래서 거기 지금 기압과 날씨가 나오고 지금 거기 지금 48페이지 저기 47페이지를 내가 보면 요거 얘기하고 끝낸다 오늘. 여기 봐.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봐. 봤어? 한랭전선은 외부에서 어떤 공기? 어떤 공기? 찬 공기 유입. 야이 한랭전선이라고. 찬 공기라고 보니까. 자, 온난전선은 외부에서 어떤 공기? 따뜻한 공기가 온 거라고. 알았지? 그럼 기존에 있었던 찬 공기가 기존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찬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면 그지? 따뜻한 공기가 어때? 올라가 안 올라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야. 여기 지금 적은형 구름 보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어때? 오게 되면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맞아? 따뜻한 공기가 그냥 어때? 슬쩍 찬 공기 위로 어때? 올라 안 올라? 올라가. 이렇게 탄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이 경계면이 뭐라고 했어? 전선면. 경계면이 전선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희가 어때? 접선 같은 거 그어봐. 얘는 급해, 기울기가. 얘는 완만하다고 보통. 알았지? 그래서 여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온난연선 완만하다. 아까 어른이 무등 태워서 가니까 빠르다. 어린이가 어른을 밀고 가니까 느리다.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리고 적은형 구름이고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얘는 넓은 지역에 고르게 내리는 어떤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얘는 비의 형태가 소나기성 비가 내리지만 얘는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라고 나오죠. 맞아 안 맞아? 왜? 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천천히 이동하니까 강수가 오래도록 지속이 될 거 아니야. 약하지만. 그래서 무슨 비라고 했어 이걸? 무슨 비? 이슬비. 그지? 자, 비가 내린 후에 찬 공기 때문에 기온은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 그지? 대신 기온과 기압은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반비례. 알았지? 그지? 그래서 기압은 여기 안 써져 있는데 기압은 상승. 여기는 기압은 뭐가 돼? 하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이 구름이 봐봐. 아까 지웠는데 얘가 지금 전선이 이렇게 있지.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지. 구름이 여기 있지. 그러면 이 전선의 뒤쪽에서 강수지역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전선 뒤쪽의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린다. 반면에 온난전선의 어때? 진행방이 여기잖아? 전선의 앞쪽에 어때? 층운용 구름이 발달하죠? 그래서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전선 통과 전후에 뭐가 바뀌어? 풍향 바뀐다라고 했지? 얘는 남서에서 북서, 얘는 남동에서 남서. 맞아 안 맞아? 맞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